이게 이제 준비하면서 되게 신났어요. 이렇게 막 이런 건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당원들 모임에서 되게 재밌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약간 정치인 버전으로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제가 정치인 버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제 꿈은 지금 갖고 있는 소망은 그거예요. 재밌어야 됩니다. 재밌어야 되는데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녹색당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폰트를 끄게 썼는데 이걸 이제 녹색당이라 해서 폰트를 녹색 봤거든요. 그때 안철수? 그래가지고 다시 색색을 바꿨어요. 안타깝네요. 녹색. 그쵸. 그러면 슬슬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혹시 잘 들리시죠? 마이크.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이제 전반부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드로잉을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서, 그려도 되는구나. 근데 그럴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저의 목적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한번 이제 치고 빠지겠지만,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제 그림 작업을 할 때, 전 못 그려요. 요 변명은 싹 없애드릴 예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인사를 드리고요. 여긴 제가 종을 준비했는데, 요것 좀 한 사람당 5장씩 좀 나눠주실래요? 한 사람당 5장씩. 네, 5장씩. 다 그 연필이나 볼펜은 갖고 계시죠? 혹시 없으신 분은 표해 주시면 녹색 당원분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연필, 볼펜 상관없고 하나씩만 있으면 됩니다.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드린 종이 중에 한 장에다가 그림을 이제 그려볼 건데, 그냥 뭐 마음에 드는 걸 그리시면 돼요. 뭐 안경도 괜찮고 필통도 괜찮고 연필도 괜찮고 뭐 앞사람 뭐 옷도 괜찮고 뭐 얼굴도 괜찮고, 그래서 주변에 보이는 것 중에서 사소하고 간단한 거, 아니면 이제 다 먹은 이제 과자 봉지 아니면 과자 이런 거 한번 그려볼게요. 한번 그려보세요.
다 온라인이든 다 공유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아 우리 당원이 이렇게 훌륭하구나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 일단은 뭐 그래도 제가 왔으니까 좀 이야기를 가지고 나눠보고 싶은데 이 질문을 가지고 몇 분만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이렇게 이제 안경 끼신 여기 선생님, 잠깐 앞으로 그림 가지고 좀 나와주실래요? 네. 이렇게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렸는데 네. 네. 좋은 사일까 나쁜 사일까요? 일단은 어떠셨는지 글을 처음 그려봤을 때 네. 기분하고 그릴 때 가졌던 이제 감정이나 느낌 그리고 다 그린 다음에 그림 보고 어떠신지 좀. 그림 엄청 오랜만에 그려봤거든요. 네, 별로 그림 그릴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는 건 좋았는데 그래서 뭘 그릴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여기 주위에 둘러봤을 때 저거를 그렸거든요. 물론 전혀 다르지만 전혀 다르지만 저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네, 저걸 그려야겠다 생각했던 게 제가 한 번도 주목받았던 적이 없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쟤를 한번 그려줘야겠다. 그래서 그렸는데 전혀 다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래도 만족하시나요? 네, 저는 엄청 만족해요. 굉장한 해몽인데요.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평가한 자는 아니니까. 그다음에 선생님 앞으로 잠깐. 한 세네 분만 좀 여쭤볼 텐데. 자, 또 비슷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줘보실래요? 막상 그렸을 때 어땠는지, 그리면서 어땠는지, 다 그린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냥 바로 앞에 보이는 방울토마토를 그렸는데요. 어째서? 뭔가 너무 묘사할 게 없어서 과자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냥 원래 이렇게 약간 정밀 묘사 이런 거 조금 되게 어려워하는데 분위기가 좋아서 뭔가 집중이 잘 됐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중요한 지점인데 그런 상태에서 그렸다. 여기 핵심이긴 해요. 좋습니다. 그림도 괜찮네. 만족하시죠? 네, 그럼요. 아까 이제 자기소개할 때도 되게 당당하시다 사람들이 그들은데 그 장점인 것 같고요. 제가 한 분만 선생님들은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데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 이건 저희 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인데요. 긴 책상이 있고 발코니가 밖을 보고 있는데 사실은 밖에 이렇게 나무가 우거지면 좋겠지만 저희 20층이라서 밖에 볼 건 남의 돈밖에 없어서 잘 표현을 해보고 싶었는데 막 옆에 전문가분이 왔다 갔다 거리고 하니까 손을 잡고 또 다시 그리게 되고 책상 다리가 너무 짧은가 막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있는 걸 그려야 했더니 이제 생각해서 기억해서 그랬거든요. 왜 그러셨어요? 되게 나름대로 되게 재밌어서 하나만 더 그림을 보고 선생님 한번 자 이쪽에서 한번 어떠셨는지? 두리번 거리다가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렸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제가 뭔가 좀 직선적이고 이런 것들을 그리기 쉬워해서 그랬는지 평소에도 좋아해서 그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다가 다 못 그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도 되게 뭐 아무 문제 없이 잘 하신 것 같고요. 네. 좋아요. 들어가셔서 좋고요. 되게 그림들이 생각보다 되게 좋아서 좀 놀랐어요. 많이 안 부끄러워하시고 대체로. 그래요. 안 부끄러워하시면 뭐 50%는 해결된 건데. 자,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목이 그렇잖아요. 꿈이라는 알을 깨고 창작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자 누가 가짜 꿈을 꾸게 했나? 요거
사실은 이 가짜 꿈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 하고 있거든요. 예. 하고 싶어도. 예.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8살, 6살 두 딸을 키우고 있어요. 같이 살고 있는데 네. 제가 첫째를 좀 관찰하면서 보면 얘한테는 꿈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걔한테는 꿈이 물론 이제 뭐가 되고 싶어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얘의 꿈은 뭐가 되고 싶어 돼야 돼 이런 게 아니고 아이들의 꿈은 그냥 어떤 호기심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거든요. 예. 그냥 갑자기 매일 꿈처럼 살아요. 예. 뭘 보면 갖고 싶고, 뭘 보면 가고 싶고, 뭘 보면 하고 싶고, 예. 그런 호기심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이게 꿈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뭐 부모님들은 얘는 꿈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말해도 말하지도 않고, 예. 이런 이제 꿈이죠. 이게 이제 가짜 꿈이거든요. 예. 내가 어떤 경험한 내 호기심에 의해서 커진 이런 것들이 아닌 그냥 이렇게 주어진. 예. 근데 우리가 창작이나 그림을 그리는 것도 이 가짜 꿈처럼 갖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난 못 그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죠. 예. 날 잘 그린 사람이라고 알면 안 돼. 알았지? 처음부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싶어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렇게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이 가짜 꿈. 그리고 이제 그 가짜 꿈을 가지고 봤을 때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가 옆에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짜 꿈을 이제 좀 깨고 구분해서 나로부터 시작하는 이런 계기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이런 가짜 꿈을 갖게 되냐면 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렇죠. 선생님, 부모, 뭐 고참, 상사, 사장, 어떤 수직 관계에 있는 어떤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런 어떤 이제 겁쟁이들, 어떤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모든 어떤 자기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을 닫는. 부모들도 그러거든요. 아이들 사랑하지만 겁이 나서 두려워서 나와 내 아이 이외의 어떤 수많은 사람들과 시선 같은 것들이 두려워서 어떤 이제 가짜 꿈이 부족하게 내 꿈이 더 부족하게 느껴지니까 자꾸 뭘 하더라도 확인된 검증된 이런 것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말이에요. 내 허락 없이는 표현하지 마. 이런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사고 갖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어디 가게 되면 일단 주변 눈치를 보고 내가 어떤 모드를 취할지 결정을 하거든요. 여긴 얌전히 있어야지. 여기서는 내 끼를 보여줘야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우리 문화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아이들은 늘 표현하거든요. 갑자기 뚱딴데 같은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 건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막 표현할 때마다 그 표현이 거절당하는, 튕겨져 나오는 경험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학교 들어가도 일정한 성과를 내와야 되는 선생님 밑에서 내 표현들이 튕겨져 나가고, 내가 같이 일하는 어떤 팀에서 또 이제 그런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내 표현이 튕겨져 나가고, 그러니까 표현했을 때 이게 받아들여져 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표현을 아예 안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보통 중학교쯤 되면 싹 닫죠. 큰일 나는 거죠.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미지를 두려워하고 익숙한 곳에서 군림하려는 자들. 뭔가 바뀌고 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왜냐면 나는 지금 좋은 자리에 있거든요. 어떤 이제 시선을 받고 있고, 교수, 아니면 이제 뭐 기득권, 권력 등등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미지를 두려워해요. 새로운 일이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익숙하고 안전한 곳에서 군림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부모도 이럴 수 있어요. 부모도 두려워서 아이들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냥 익숙한 곳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거죠. 슬프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버릴 필요가 있어요. 내가 네 위에 있다는 안도감이 악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 그림을 그릴 때도 못 그려. 잘 그리고 싶어. 나 정도 성적이면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은 갈 수 있어. 휴. 예, 이런 안도감. 그림을 그렸는데 보니까 내가 그래도 상위권인 것 같아. 이 안도감. 이게 악마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익숙하고 안전한 곳에서 군림하고자 하는 마음을 키우거든요. 예. 그래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텍스트들이 있잖아요. 맞춤법, 띄어쓰기, 철자 이런 것들이 틀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죽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글 쓰시고 이런 분들 보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국문학을 했는데 맞춤법은 예의다. 그런 글은 함부로 게시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로 얘기해서 힘들어요. 하여튼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이걸 왜 이렇게 썼을까요? 몰라서. 네. 이게 오인가 아닌가? 헷갈리니까 그 얘기하는 거. 오야 아닌데? 오이요? 그렇군요. 배운 뭐라 했지? 까먹을 텐데요. 좋습니다. 침이 마르면 제가 위턱이 나와서 입술이 안 내려가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깨는 게 되게 지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지만 안심하려고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어느 정도 그려. 예. 근데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안심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려고 그리는 거거든요. 예.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표현이 억압되고 경험이 왜곡돼 버려요. 예.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미술 학원에서 이런 현상이 잘 생겨요. 예. 그림을 배울 때. 예. 물론 안 그런 데도 많이 있겠지만 대체로 이제 우리가 입시 학원이나 이런 데서는 억압된 표현, 입시 제도 자체가 억압인 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리는 경험들을 계속하고 많이 하지만 경험이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예. 기술은 뛰어난데 개성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끝난 거거든요. 예. 죽은 거예요. 장례식을 치러야 돼요. 죄송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어색한 시선, 불편한 관계 이렇게 돼버려요. 예. 어떤 그림이나 어떤 지식과 학문과의 관계도 이렇게 어색해져 버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어색해져 버리고 내가 어떤 대상을 그릴 때 나와 그리는 대상과의 관계가 이게 이게 불편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심해지고 하면 이제 이렇게 되죠. 수줍하며 위만 바라보는 거예요. 수줍한 선생님 뭐 이렇게 잘했나요? 잘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분발해. 네. 뭐 이렇게 서로 이상한 놀이. 수줍하다가 위만 바라보는 이런 일들. 항상 이제 나는 스스로는 나름대로 잘 그려 생각하지만 옆에 전문가라고 누가 나타나면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수줍하는 것으로 내 시간과 생명을 다 써버린다면 이게 슬픈 일이거든요. 예. 이게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젊을 때는 잘 몰라요. 예. 뭐든 좋고 뭐 이래도 상관이 많이 없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이가 되게 많이 들어서 이제 뭐 죽음도 생각하게 되고 이런 이제 노년이 되었을 때 우연히 길을 가다가 꽃을 봤는데 자기 뭐 정원에 있는 화분에 있는 아니면 길에 핀 목련 너무 아름답다고 느끼는 순간 젊은 사람들은 예쁘다 그럼 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걸 보는 순간 아름답다 하면서 굉장히 슬퍼지고 되게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이 감정과 이 기분을 왜 지금에 와서야 내가 느끼는 거지? 늘 내 옆에 있었는데? 예. 그렇죠. 수줍하다가 내 시간과 제한된 시간과 생명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너무 슬픈 일이죠. 예. 이런 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이거 알아요? 예. 나이가 있으시군요. 한국 제목이 이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거든요. 이보다 더 나쁠 순 없어요. 예. 수줍하다가 내 시간을 다 써버리면 이보다 더 나쁠 수 없어요. 예.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방금 얘기했던 이제 이런 이제 경우들과 경험들 때문에 우린 이런 태도에 되게 익숙해요. 위로는 복종하고 아래로는 강요하는. 예. 굉장히 뼈아프고 슬픈 일이죠. 예. 여러분들이 그런 걸 바꾸고자 막 애쓰잖아요. 예. 전 되게 신기해요. 이렇게 당원 막 모여가지고 막 시키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탈핵 뭐 아까 교육에 녹색화 뭐 이런 거 신기하다. 녹색당 들어오세요. 저는 당에 속할 수가 없어요. 예. 예, 제 본성 자체가 녹색당에 가가지고 막 이런 건 해도 녹색당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이번에 이제 대선 토론에 녹색당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비슷한 계열인데 뭐 그냥 내가 해볼 거야가 아니고 하나의 철학이 있는 정당이잖아요, 다른 철학이. 그래서 거기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그날 오겠죠. 예. 네. 수줍 하시다가 시간 나가요. 저는 또 이렇게 제 나름의 방법으로 하는 거죠. 자유롭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꾸 우리가 이거를 깨야 돼요. 아마 다 이해하신 것 같아요.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모두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창작은요, 음악, 작곡, 그림, 뭐 이런 것들 들어오는 이런 것들은 뭔가 좀 배워서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창작 이걸 표현이에요. 되게 단순해요. 예. 같은 걸 보고 다르게 그려요. 예. 같은 음악을 듣고 다른 표정을 지어요. 예. 말투가 다르고 어떤 걸음걸이가 달라요. 이거 다 표현이거든요. 예. 다름으로부터 시작되는 이게 창작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창작하니까 그림책 하니까 또 뭐 그림책에 관한 걸 배워야 될 것 같고 그림에 대한 걸 기술적인 것들을 배워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기술도 자기가 활용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훌륭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막 애쓰거든요. 잘하는 기술적으로 훌륭한 도구.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도구가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해도 도구는 절대로 창작하지 않아요. 도구는 절대로 스스로 표현하거나 창작하지 않아요. 누가 창작을 하냐면 내면의 욕구, 욕망, 미적인 호기심, 관심 이런 게 창작을 하거든요. 도구는 이거 쓰고 싶을 때 이거 갖다 쓰면 되고 이거 쓰고 싶을 때 이거 갖다 쓰면 되고 익힐 필요성은 좀 익히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바뀌었어요. 예. 아까 얘기했던 위로는 복종하고 수줍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많이 했죠. 그래서 창작은 표현이기 때문에 나로 살겠다는 일종의 선언이거든요. 예. 근데 내가 표현한 거예요. 아까 쟤는 그 누구도 시선을 안 줬을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죠. 예, 그게 이제 내가 나로 살겠다는 선언인 거예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멋진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그린 이유는 그들에게 복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예, 멋지지 않나요? 이 정도에 갖고 이렇게 허세?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쵸. 예, 학원에서는, 그쵸. 강사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학 가려면 대학 입시 제도에 복종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또 대학 가서는 또 교수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예, 표현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나는 내가 아니어도 돼.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죽겠죠, 다. 예, 시간이 되면. 죄송해요. 여러분들 죽기 바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처음 그리든 많이 그려봤든지 간에 늘 우리가 그린 이유는 그게 복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표현하기 위해서인 거죠. 요 얘기 간단히 먼저 해도 될 것 같은데 요거를 좀 이해해 보세요. 그림을 좀 수줍 나는 처음이고 잘 못해 아직은 이런 분들 뭐냐면 무언가를 시작해서 계속하게 되면 무언가 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그런데 나는 지금 여기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있어요. 얘보다 작죠? 얘보다 크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는 그렇지만 얘도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그림을 그리기에 필요한 조건들을 이미 다 갖추고 있어요. 충분해요. 이때 돼서도 내가 그리고 싶을 때 그림을 그리는 거 이미 충분해요.
근데 무엇이 우리가 이렇게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리는 걸 방해하냐면 내가 이만할 때 나는 이만큼 부족해. 이렇게 생각해 버리거든요. 이 생각이 그리는 어떤 이제 몰입을 못하게 막아요. 표현을 안 하도록 돕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든 이 점에서 여기 있든 상관없이 늘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충분해요. 이미 그려도 돼요. 그때 그려지는 그림을 만나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이만큼 부족해라는 생각은 절대로 필요 없는 생각이에요. 절대로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한결 흘리세요. 한 대 때릴 게 아니면 한결 흘리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런 데 익숙하지 않냐면 역시 정답이 하나뿐인 불행한 사회에 살고 있고 그런 환경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길들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정답이 하나뿐이면 좋은 사람은 극소수밖에 없어요. 그 정답 안에 있거나 정답 가까이 있거나 나머지는 다 언젠가 정답이 되겠지 이러면서 수줍수줍 하다가 죽겠죠. 죄송해요. 여러분들 가진 생명은 시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한때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미지 출처 한솔그룹 블로그인데 이 사진과 함께 블로그에 올라온 글이 뭐냐면 면접의 가장 좋은 복장과 자세라는 거예요. 어떻게 뽑아요 사람을. 그쵸? 이제 심사관 입장에서 자, 다음 들어오세요 했더니 와서 착 다음 들어오세요 착 이건 뭐 이렇게 뭐 수수께끼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그쵸?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면 될 줄 알고 그 정답에 막 가깝게 돼서 이렇게 뽑혀지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되게 슬픈 일이죠 역시. 그래서 끝없이 요구하는 사회에 그 기대에 어처구니 없이 그런 기대, 좋은 기대도 있겠지만 그런 기대에 부응하려는 개인, 내면의 욕구가 있고 외부의 요구가 있거든요. 우리는 둘 다 중요하고 둘 다 하면서 살아요. 근데 우리가 왜 표현을 이렇게 수줍수줍하냐면 그러니까 내면의 욕구는 를 다루는 부분은 너무 조금 아주 작은 시간만 쓰고 외부의 욕구를 다루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오래 써왔기 때문에 내면의 욕구를 어떻게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기대에 부응하면 되겠지? 계속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림 그릴 때 이런 거 생각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재밌는 게 또 뭐냐면 둘 다 아시죠? 테드 유명하죠? 한국엔 세바씨가 있거든요. 근데 테드의 어떤 구호는 뭐냐면 아이디어 월 스프레딩 뭐 영어를 못해요. 그러나 전 불어를 할 줄 알아요. 훌륭하죠. 아무도 하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수을 잘합니다. 대충 뜻이 가치 있는 생각이 퍼져나간다 이런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생각이 가치 있으면 퍼져나간다. 현상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같은 맥락인데 세상을 세상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세상 바꾸면 좋죠. 좋게 바뀌어야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 막 내 생각에 세상 바꿀 수 있을까? 바꿔야 돼? 뭐 이러고 내 그림이 의미가 있을까? 내 그림이 가치가 있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현상이잖아요. 목적이고 현상은 우리가 관찰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서로 주체로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배울 수 있는데 막 처음부터 막 세상을 세상을 바꿀 생각하지 마. 농담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장난으로 옛날에 그런 걸 해보려고 했었어요. 세상을 굳이 바꾸지 않아도 좋은 시간 15분.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래요. 여기서 출발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하고 이렇게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안타깝지만 이제 약간 이제 정부가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판을 만들어주면 될 텐데 그걸 또 자기가 하려고 문화 정책 같은 거 보면은 막 해가지고 다 뭐 이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실험들을 좀 해가야 되냐면 우리가 평가 판단에 단련된 육체와 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정답. 항상 시험을 보면 채점을 늘 정답이 있어 왔잖아요. 그걸로 재단되어 왔었죠.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하냐면 정답은 있어.
근데 내 밖에 있어.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도 내 밖에 있는 것과 검증하지 않으면 틀린 거야. 예. 이런 경험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경험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거랑 통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안타깝지만 이런 평가 판단에 육체와 정신이 단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평가 판단에 겁먹은 위장된 꿈. 이게 아까 얘기했던 예, 깨고 싶은 꿈이에요. 예, 꿈이라는 알. 이걸 깨고 싶은 거예요. 예, 위장은 이제 여러 가지 위장이 있지만 예, 이제 위장은 예, 본래의 정체나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거짓을 꾸밉니다. 그렇죠. 우리의 사는 모습,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본래의 정체, 본성, 고유성 예,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거짓으로 꾸밈. 예. 내가 학교에서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과 애들이 좋아하네. 그러니까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슬퍼요. 그렇게 해서 좀 살다가 죽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외부의 시선과 이런 간섭과 평가의 판단 때문에 꿈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꿈이 없어도 돼요. 난 아직 없어. 이렇게 학교에 가서 선생님 꿈이 뭐냐 저는 없어요. 이렇게 없다고 얘기를 되잖아요. 예. 왜 없다고 얘기는 선생님 긴장하지? 우리 반에 얘 칸 어떻게 세워야 되지? 아니 너 잘하는 게 그림 잘 그린 것 같은데? 화가 뭐 이런 직업이 있어. 막 억지로 쓰고 막 괴롭네요.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하시죠? 예. 이제 어떻게 깨냐? 깨짜 맞나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제 항상 네이버 맞춤법 돌리긴 하는데 그래도 자 이렇게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생각을 달리한다? 아니 몸으로 깨고 나와야 해요.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창작은요 표현은 드러낸다는 건데 그건 이제 남들 눈에 띄는 거거든요. 네, 이런 표현과 창작이 왜 좋은 인문학이냐면 예, 밖으로 꺼냈기 때문이거든요. 예, 창작은 표현은 되게 좋은 인문학이에요. 예, 나에 관한 것이고 밖으로 꺼냈기 때문에 되게 좋은 표현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막 강연만 듣고 막 팟캐스트만 듣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을 달리한다고 하나도 안 변하거든요. 예, 하나도 안 변해요. 예, 최소한 토론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예, 인문학이라도 몸으로 깨야 돼. 몸으로. 예. 이런 게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 몸으로 깨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뭔가 생각이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실행하는 거. 예.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이 어떤 물리적인 세계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거를 관찰하고 발견하는 이 재미를 갖지 못하면 예, 이건 절대로 깰 수가 없어요. 예. 절대로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관한 건데 막연히 두려워하면 변명할 생각만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 대학 갈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잘 그릴 수 있을까? 이렇게 막연히 두려워하면 변명할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 좀 그리세요? 못 그려요. 못 그린다고요. 나한테 더 이상 묻지 말아요. 나 못 그린다고. 살살 내려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막연히 두려우면 계속 변명을 만들어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제 예술일 수 있고 이제 예술가일 수 있는 이유는 보통 재능, 천재성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변명이에요. 예. 예술 좋아. 음악 즐겨. 근데 난 안 해. 왜? 난 재능과 천재성이 없으니까 하고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예. 두려워서 내 표현을 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보여질지 어떻게 들킬지가 겁이 나서 변명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예. 그렇죠. 대신에 그리기를 원하고 표현하기를 원하고 창작하기를 원한다면 직면하면 돼요. 그러면 도망갈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예, 이게 되게 재밌어 사실. 예, 죽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더 밀면 떨어지는데 이거 뭐 이렇게 차고 나간단 말이에요. 죄송해요. 경망스럽네요. 그래서 직면하면 진짜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저항이 발동을 해요. 요게 필요해요. 이게 몸으로 깨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생각해서 내가 어느 범위까지만 할지 정하지 마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만큼 이겠지 하고 변명으로 그 바운드 만들어 놓고 딱 하지 마세요. 그냥 직면하고
저도 이거 뭐 몰라 어떻게 할지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개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래도 이분 멋있게 하고 싶어가지고 저 뒤에서 목다를 던졌잖아요. 이게 이제 생각이 이게 다 깨지면 깨야 되는데 이게 툭 떨어지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요. 직면하고 두려워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직면하고 두려워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직면을 안 하고 두려워하는 게 나쁜 거예요. 직면하고 두려워하면 저항할 수밖에 없고 생명이 있거든요. 그렇죠. 남고자 하는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이게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약간 관점을 달리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나라는 선물을 풀어보지 못하고 포장만. 내 안에 뭐가 있는지 한 번도 풀어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해서 포장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보고 남들이 어떻게 요거 눈치 보고 저거 눈치 보다가 죽겠죠. 그러면 죽어요. 저는 사실 그게 슬퍼요. 되게 슬프거든요. 되게 나랑 다를 텐데 다른 빛깔을 갖고 있고 다른 소리를 낼 텐데 꽁꽁 이렇게 감춰져 있다가 그 사람이 끝났어요. 그게 슬퍼요. 저는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슬퍼요. 그래요. 그래서 나라는 선물을 풀어볼 생각도 못하고 포장만 계속. 그래서 내 안에 그 안에 무엇이 있을지 두려워 말자. 같이 그림 그리는데 딴 데는 딴 사람 다 그림을 많이 그렸다는데 난 아직 처음이에요. 완전 좋은데? 난생 처음 보는 새로운 진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걸 할 거 아니에요. 남들은 다 익숙하겠지만 그걸 볼 수 있는 되게 좋은 찬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되게 두려워하는 거죠. 그 안에 내 안에 무엇이 있을지 두려워 말자. 그게 인생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죽기 전에 이제 이렇게 점수 매겨서 100점 잘 가세요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100점 잘 가세요 이러고 잘 가나 당신은 20점 아쉽지만 잘 가세요 이렇게 잘 가나 다들 가잖아요. 그게 인생 생명이에요. 그래서 창작은 그냥 표현이에요. 기술이 없어도 표현하면 창작이거든요. 창작은 우리가 누려야 하는 최고의 권리자 책임이에요. 이거를 누리면서 생기는 책임감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내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수줍수줍 하면서 외부의 요구에 충실하게 잘 해내는 이런 식의 책임감과는 되게 질이 다르거든요. 이거는 작품을 만나게 되면 알게 돼요. 음악, 미술관, 누구의 글 이걸 만나보면 알게 돼요. 되게 소중한 거죠. 그래서 다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지금은 다 굉장히 부합하거든요. 첫 번째는 만약 종이가 있으면 너무 작게 그리지 않기. 제가 맞나요? 되게 오묘해요. 역시 맞춤법의 세계는 오히려? 오늘 맞죠? 맞아요. 너무 작게 그리지 않기. 그리고 2번은 흑연재로 연필 같은 경우에 너무 흐리게 그리지 않기.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똑같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정확하게 그려야 될 것 같은 부담 때문에 조심 여러 선을 써서 그리지 말고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선은 한 번에 그리는 거예요. 삐뚤어지고 틀리더라도 그냥 남겨주세요. 여러 선 보다는 그냥 한 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연필 같은 재료 같은 경우에 지우개 쓰지 않기. 이건 다 자기를 숨기는 표현들이거든요. 이렇게 그리면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고 최소한 지금은 나를 감추는 작업은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옷만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릴 걸 말씀드릴게요. 뭘 그릴 거냐면 갖고 계신 펜이나 연필 같은 걸로 자기 이제 손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뭐 좀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해서 편하게 하고 그리면 돼요. 근데 역시 이건 안 되겠죠. 이 얘기를 언젠가부터 하게 됐어요. 왜냐면 10명 중에 1명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그분이 되게 떳떳하고 당당한 그런 느낌 너무 좋은데 지금 이거가 다른 걸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보고 그려야 돼요. 알겠죠? 한 3분에서 5분 정도 시간 그려가지고 자기 속도대로 그리시면 돼요.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그릴 거냐면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보면 돼요. 실험하는 거니까. 이번에도 손을 그릴 건데 예. 만약에 오른손으로 왼손을 그리셨던 분은 왼손으로 오른손을 그릴 거예요. 예. 바꿔서 그렇죠? 처음에 했던 건 이제 익숙한 손으로 그렸던 거고 두 번째 하는 건 좀 약간 익숙하지 않은 손으로 그려볼게요. 손을 바꿔서. 근데 제가 이제 몇 분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게 세 번째인가요? 두 번째고 이렇게 제가 한번 몇 가지 이제 좀 이렇게 하게 되면 몇 개 공통된 이제 경우의 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과반이 넘는 경우가 물론 다 달라요. 예, 다른데 이런 현상이 이제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첫 번째 익숙한 손으로 그린 거고 이게 두 번째 좀 불편한 손으로 그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림하고 주변의 그림들을 봤을 때 거의 차이가 안 나는 분들도 계시지만 처음에 그린 게 되게 단조롭고 오히려 익숙하지 않은 손으로 그린 게 더 사실적인 삐뚤삐뚤하긴 한데 더 사실적인 어떤 이제 손금의 개수, 손마디의 어떤 주름의 개수, 주름의 방향 이런 게 더 사실적으로 그려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기도 이것도 되게 잘 관찰하시지만 이것보다는 이게 약간 더 사실적이거든요. 실제에 대한 그렇죠. 주변에서 혹시 그 차이가 좀 심하게 나는 분 계신가요? 한번 여기도 그렇죠. 자, 여기도 이제 그걸 알 수 있어요. 보시면 이제 오히려 이제 우리가 익숙한 손으로 그린 것들은 되게 관념적으로 그려요. 손가락, 손톱, 손마디, 띵띵띵 이렇게 그리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이거는 막 더 많이 더 아무 생각 없이 집중하면서 봤던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난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계시네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익숙하니까 편하게 그리거든요. 그냥 관념적으로 그리지만 근데 불편한 손으로 그리게 되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산할 시간이 없어요. 여유가. 그래서 그 문제를 다수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그냥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냥 움직여요. 이렇게 해서 더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게 돼요. 되게 신기하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익숙한 손으로 그린 것과 이 차이가 나타나거든요. 선에 어떤 들어왔다 나왔다 이런 것들이 훨씬 사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사람들을 관찰하는 결과 되게 이제 이것도 이제 차이가 나타나죠. 여기서도 보면은 이것도 이제 이거 익숙한 손으로 그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념적으로 처리된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건 그게 약간 덜 보여요. 살짝 느낌이 살짝 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의지가 되게 강하신 분들은 두 개가 거의 비슷해요. 어떻게든 그리거든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쁜 건 아니죠. 저 의지가 되게 약하니까 부럽죠. 근데 이제 의지가 강하신 분은 어떻게든 일정한 수준까지 맞추려고 그걸 막 어떻게든 해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처음부터 익숙한 손을 그릴 때 되게 감각적으로 잘 보면서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다수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그리시니까 되게 좋고 근데 이게 이제 뭘 말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요거를 잘 이해하시면 앞으로 작업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제 말이 설득이 좀 되죠. 원하는 샘플이 안 나오면 되게 괴로워요. 지금까지는 약이 잘 팔리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걸 해야 되세요. 자, 드로잉 그림 그리는 거. 드로잉은 그냥 그림 그리는 거예요. 드로잉을 크게 두 개로 구분해서 생각하거나 그려가도 돼요. 하나가 뭐냐면 탐구하는 드로잉이 있고 목적하는 드로잉이 있어요. 둘 다 중요하고 대체로 많은 작가는 이걸 다 해요. 같이 계속하고
배울 때도 다 같이 해요. 이거는 같이 하거든요. 예, 이성 감성처럼. 근데 이제 목적하는 드로잉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그림에 목적이 있으면 아이디어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별다른 뭐 아이디어나 뭐 목적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리고 싶고 예쁘니까 그리는 거예요. 예. 자, 이거를 이제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림체를 염두에 두고 그릴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림체랑 상관이 없어요. 예. 어떻게 그려야 된다는. 예. 이 그림을 많이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 이 경험이 되게 풍부한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경험이 풍부하면 나중에 이런 느낌의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어, 아니면 저 풍경을 이런 느낌을 그리고 싶어 라고 어떤 아이디어가 생기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 아이디어와 가장 적합한 표현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예. 쉽게 만들어내기도 해요. 근데 이게 너무 없잖아요. 근데 생각은 좋은데 그림이 되게 마음에 안 들게 돼요. 예. 근데 이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은 아이디어 되게 좋은데 해보면 되게 허접하게 되잖아요. 이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이디어가 나쁜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이런 그리기, 특별한 목적이 없고 평가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뭐 아무 상관없는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재밌게 잘할 수 있는데, 이 탐구하는 드로잉은 뭘 탐구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시각세계를 탐구하는 거거든요. 예. 눈에 보이는 뭐 의자라서 그리는 게 아니고 얼굴에서 그리는 게 아니고 그냥 보이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왼손 오른손 그린 게 이런 거예요. 이건 기억해 주시고 어떤 대상을 종이에다가 그리려고 해요. 저 그림 되게 잘 그리죠. 우리가 일단은 이제 시각세계를 눈으로 이제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려고 해요. 그럼 크게는 이제 두 가지 과정으로 거쳐요. 하나는 뭐냐면 눈으로 본 것을 머리로 가져가서 이해의 단계를 거쳐서 손으로 보내는 이제 그리기가 있고, 또 하나는 눈으로 본 것을 그냥 손으로 옮기는 이 그리기가 있어요. 대체로 방금 했던 실험은요, 첫 번째 그림은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1번의 패턴으로 그려요. 눈으로 보고 동그랗구나 그래서 동그랗게 그리거든요. 그렇죠? 2번의 경우는 뭐냐면 그냥 컵이에요. 완전 동그래요. 그래도 동그랗구나 그냥 그래도 거의 100%를 취하거든요. 그래도 그걸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그려가는 거예요. 보면서. 이게 2번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도 그리고 이렇게도 그려요. 우리는 그럴 필요도 있고. 근데 시각세계를 탐구하는 드로잉은 철저하게 충분히 1번으로 그려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각세계를 보는 거는 이제 눈으로 만나는 거거든요. 머리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이렇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죄송해요. 네. 그래요. 그래서 1번의 경우에는 눈이라는 감각기관을 많이 안 써요. 30%만 거의 써요. 그냥 딱 확인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려요. 그래서 이걸 30만 봤는데 100을 만들려니까 70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와 상관없이 관념을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근데 2번에 같은 경우로 그리게 되면 눈이라는 감각기관을 되게 80%뭐 더 이상 이렇게 많이 쓰게 돼요. 그러면 그때그때 그림이 달라지기도 해요. 내 기분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그냥 휘기도 하고 형태가 틀리기도 하고 그려져요. 그러면 이제 눈을 많이 써서 그리면 눈이라는 감각기관이 예민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안 보였던 게 보이고 그게 흥미롭고 재밌어 보이고 좋아 보이거든요. 그럼 그걸 또 그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그리고자 하는 욕구를 발전시키는 거는 1번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번의 경험, 어떻게 그려지는지 간에 미리 생각하거나 계획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그냥 손을 그리는 게 아니라 선을 그리는 거야. 지금 선 위주로 그리는 거야. 여기에 이런 선이 있네, 이런 선이 있네, 이런 선이 있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인물화로 실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분씩 이걸 안 해볼 건데 한번 그려보세요 하면 처음엔 다 이렇게 그려요. 하면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선을 그린다 생각하고 여기에 이런 선이 있네. 여기 희미하게 이런 선이 하나 더 있네. 여기 이런 선이 있네.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 되게 뭐 똑같진 않아도 되게 사실적으로 되게 풍부하게 그려지거든요.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깨트려야 될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리는 대상과 내가 그린 그림, 내가 이걸 보고 그렸잖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일치하지 않아서 나 못 그렸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형태 이런 것들 똑같지 않아서. 근데 안심하세요. 일치 안 해야 돼요. 일치할 수가 없어요. 일치를 하면 안 돼요. 일치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실제 대상, 내가 그리려고 했던 실제 대상과 내가 그린 그림 사이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림을 그리는 이유고 우리가 그림 감상하는 이유예요. 고우가 그린 해바라기하고 다른 작가가 해바라기 그림은 다를 거예요. 당연히 이제 극사실주의도 있어요. 사진같이 그리죠. 그런데 나중에 이런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실제로 묘한 어떤 기운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극사실 추구해도 어떤 사상, 세계, 어떤 정신, 개성 이렇게 안 묻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100% 객관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에곤 실레라는 화가 아시죠? 그 사람 되게 드로잉 잘하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되게 틀렸어요, 형태가. 팔이 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깨가 막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막 그리거든요. 근데 해부학적으로 뼈가 이렇게 막 뼈가 미안해요. 그냥 이렇게 이게 틀린 걸까요? 틀린 그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내가 있었던 이걸 보고 내가 뭔가를 느낀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해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지금도 관찰하는 거거든요. 관찰은 형태나 어떤 뭐 비례나 명암을 똑같이 그리는 게 관찰이 아니에요. 관찰의 폭은 무지하게 넓어요. 어떤 건 형태가 너무 재밌어서 이건 진짜 누가 뭘 똑같이 그리고 싶어. 그것도 관찰이에요. 근데 뭘 봤는데 막 눈물이 나요. 이거 그려야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감정을 중심으로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럼 막 형태가 에곤 실레처럼 막 이럴 수 있어요. 외국 때문에. 이것도 관찰이에요. 관찰의 폭은 엄청나게 넓은데 우리가 아까 익숙하게 판단, 평가의 어떤 세상에 있다 보니까 비교하기 쉬운 건 이거거든요. 형태명암. 틀렸다 맞았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되게 그리기를 오해하고 나중에 미술관 가서도 헤매는 거죠. 좋은데 내가 좋아할 수 있나 이거? 왜 좋은지 몰라. 피하자. 잘 그렸네. 이거 있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많이 이제 가지시면 그리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보면 돼요. 보이면. 알겠죠? 네, 근데 그렇게 그리다 보면요. 네. 그냥 안 보고 얼룩말을 그리고 싶은데 네. 도무지 얼룩말이 없으면 얼룩말 형체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그냥 그래야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억해서 기억만 갖고 그리는 거 되게 힘들어요. 시각적으로 표현하기는 단순화시켜서 자기가 어떤 느낌이 있으면 느낌 낼 수 있는데 그걸 사실적으로 재현할 때는 시각 정보가 기억엔 너무 없거든요. 그리고 시각색을 탐구하는 드로잉은 늘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진을 보고 그려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사진은 되게 안 좋은 게 이거를 실제로 보고 그리는 것하고 사진을 그릴 때하고 눈으로 받는 감흥의 그런 강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고 그리는 게 당연히 훨씬 좋아요. 이렇게 중간중간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좀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 이제 그림을 많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잘 쉬셨어요? 좀 피곤하시죠? 피곤 안 했는데. 좋아요. 자, 이 얘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바로 또 그림을 그려볼 텐데, 그래서 이제 이건 제가 드로잉 수업할 때 쓰는 슬라이드 몇 개 가져가는데, 모든 창작은 배움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이 세계에 존재하는 나를 느낌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추상적이긴 한데 이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3학년 때쯤에 시골에서 그쵸 성주 이제 다 어딘지 아시죠? 성주 할머니 사셨는데 거기서 어렸을 때 밤에 은하수를 본 적이 있어요. 진짜 막 별을 더 찍을 수 없을 정도로 빼곡한 별의 강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뭔가 3학년이지만 뭔가 어떤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게 실제하는 이 세계에 존재하는 나를 느꼈던 그런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은하수 정도가 아니더라도 길을 가다가 어떤 민들레 뭐 돌에 껴서 핀 게 있는데 되게 예쁘다 하고 잠깐 더 시선을 두고 있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바로 나를 느끼는 순간이에요. 그때는 떠오르는 걸 바로 글로 써도 되고 그리고 싶으면 바로 그려도 돼요. 근데 우리가
아, 다음에 꼭 그림을 배워서 그려야지. 예, 이러면서 이런 기회들을 많이 놓치거든요. 예, 창작은 배움이 아니고 배움과 상관없이 이 세계에 존재한 나를 느낌, 예, 그 앞에 내가 어떻게 있는지, 예, 거기서부터 시작되면 됩니다. 예, 그래서 나란 존재가 어떤 다른 존재를 감지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요 찰나, 이 순간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 감흥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다 새로운 종이를 하나 펴시고, 예. 이번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앞에 있는 분의 이제 얼굴을 그릴 거예요. 얼굴을 그릴 건데, 이거를 약간 극단적으로 한번 실험을 해볼 거거든요. 예. 어떻게 그릴 거냐면, 3명이면, 그쵸, 두 분의 이름 보고, 둘중에 마음에 드시는 분을 보면 되겠죠. 예. 예, 마음에 든다기보다도 그냥, 한 분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할 거냐면, 블라인드 드로잉이라고, 예, 그리는 동안에 종이를 안 보고 그릴 거예요. 예. 예. 그러면 겁이 나죠. 예.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형태는 어차피 막 어저께 깨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안 되는 걸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다 그렇게 돼요. 예. 그렇죠? 예. 어떤 분들은 중간 나도 모르게 고개가 내려갈 거예요. 예. 그 유혹을 이겨야 돼요. 그리고 천천히 그리시고 눈으로 지금 선 재료를 쓰는 거니까 얼굴에 있는 선들을 그리세요. 근데 역시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얼굴 외곽부터 그리고 눈 그려야 돼 이러지 말고 그냥 아무 데부터 시작해서 눈으로 쫓아가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 또 뭐가 있어, 또 뭐 하나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 3분 정도 그냥 천천히 아주 세밀하게 그 선의 어떤 굴곡과 모양과 개수들을 눈으로 따라가면서 그냥 손을 그렇게만 움직여보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리고 이제 누구 그릴지 결정하면 다 고정이니까 모델은 안 움직일 거예요. 예. 알겠죠? 예, 안 움직이겠죠? 종이는 안 볼 거니까 예, 딱 고정되어 있겠죠? 이렇게. 예. 예. 귀로 소리를 관찰할 거예요. 예. 소리를. 예. 그래서 소리도 음악도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가사가 없으면 메시지가 없죠. 정확한 구호가 없죠. 근데 이제 굉장히 자연처럼 풍부하고 아름다운 어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귀로 일단 느끼세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그릴 때 이걸 이렇게 해서 그리면 추상 드로잉이 돼요. 추상. 예. 저런 것처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막 들으면서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이런 걸 느끼시게 되면 자꾸 음악 들으면서 생각나는 걸 그릴 수 있어요. 바다에 배가 있고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또 불안해서 이해를 통해서 이 느낌은 동그라미야. 예,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나 세모나 아니면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그냥 음악을 따라서 그냥 몸이 움직이는 기록이면 충분해요. 예, 알겠죠? 섬세하게 소리 따라서. 그래서 어차피 추상이 될 거니까 눈을 감고 해도 돼요. 이게 또 방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준비됐죠? 그러면 제가 음악을 틀면 생각이 아니라 소리가 몸을 움직여야 돼요. 긴장감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거를 상당히 이제 매력적이고 막 이런 느낌이 들면 이제 그런 사람은 그걸 알아요. 드로잉을 할 때 선 하나를 긋는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를 좀 이렇게 감지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음악을 통해서 하는 거는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보고 좀 이야기하다가 다른 걸 그릴 텐데 한 3분 정도 길지 않은 음악인데 음악 감상 하시면 생각하고 편하게 그 느낌을 천천히 따라가면서 표현하는 작업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귀를 통해서.